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GPT-3 논문 제목이랑 같은데 랭귀지 모델은 퓨전 러너와도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몇 개의 슬라이드로 요약을 해보자면요. 일단은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부터 LLM이라고 말할 건데요. LLM이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죠. GPT-3부터 해서 GPT-4까지 나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지금도 막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GPT-4에서 나온 그 표인데 이게 뭐 저는 모르는데 뭐 미국의 무슨 시험 같은 거 점수를 매긴 거라고 해요. GPT-4가. 근데 전 몰랐는데 이거 뒤로 갈수록 점수가 높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 뭐냐 여기 80 뭐 아트 히스토리 이거 보면은 엄청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잘한다 얘가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을 매우 바꾸고 있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석학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뉴스를 보면은 이제 사람에게 사기치고 시스템 탈출 계획 세운 GPT-4 이제 캡차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블리츠크랭크라는데 그 대사 중에 그 인간 세상의 끝이 도래했다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 좀 유명한 AI 석학들이 이제 AI 연구 멈춰야 된다. 좀 큰 모델의 연구는 멈춰야 된다라고 공개 서한을 어젠가 했더라고요. 여기서 또 어그로를 많이 끄시는 머스크 형님도 하셨고, 네, 그래서 오픈 레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 정말로 지배당할 것이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밈이 된 것 같은데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 이게 저는 몰랐는데 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GPT-4가 얘는 이제 챗GPT인데 챗GPT가 진짜 그럴듯하게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에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 이제 글을 방으로 던졌다고 하네요. 네, 힘이 매우 세시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왼쪽 보면 허쉬 초콜릿, 네, 그 허쉬 초콜릿 아시죠? 네, 허쉬 초콜릿의 역사는 이제 하면서 뭐 우리나라의 그 허대위가 군에서 배운 초콜릿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허쉬 초콜릿을 창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무려 실현.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이렇게 이런 애들이 과연 정말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긴 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면모도 보이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면모도 보이는 LLM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LLM들을 보면은 일단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써먹으려면 어떤 애인지 알아야 되는데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게 GPT-4 테크니컬 리포트인데요. 이제 저도 잠깐 읽어봤지만 알 수 있는 정보는 우리는 파이썬을 썼다 이거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GPT-4를 뭐 보통 파라미터 수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못 썼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기 마련인데 얘네는 그냥 뭐 우리는 파이썬을 썼다라는 내용밖에 알아낼 수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돈 버는 사람들은 오른쪽 아래 두 형님들이죠. 그 MS 사장님이랑 오픈 AI 사장님이죠. 아주 돈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이 이제 협업을 했는데 아주 표정이 정말 킹받게 어떻게 사진이 이렇게 나왔네요. 돈을 많이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애들을 학습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LLM들이 대부분 이렇게 요즘은 많이 감춰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아까 뭐 지상님이 말씀하셨던 라마나 그런 오픈소스로 나온 애들 쓰거나 아니면 뭐 민성님이 발표하신 디스틸레이션처럼 큰 모델을 작은 모델에 이제 디스틸레이션해서 작은 모델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할 내용은 그래서 어떻게 큰 모델을 학습 없이 쓸 수 있냐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잠깐 스포를 하자면 그냥 인퍼런스만 하면 됩니다. 라지 모델은 이미 논리지 베이스가 되어 있고 어떤 분야의 엑스퍼트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어떤 분야에 특화해서 학습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인퍼런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프롬프트를 넣고 이제 프레딕트를 하면 이제 좋은 성능을 뽑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발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뭐 프롬프트 스터디 듣는 분들은 몇 개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프롬프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관련된 학습 기법들 몇 개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인스트럭트 파인 튜닝이라는 좀 다른 개념을 좀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 프롬프트인데요. 먼저 프롬프트
그러니까 그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드 프롬프트랑 소프트 프롬프트라는 게 있고, 프롬프트는 그냥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디퓨전에 같은 것도, 비전 모델 같은 것도 우리가 이미지 생성하려면 넣는 그거 있잖아요, 문장. 그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 프롬프트를 단순히 모델에 넣기만 하고 학습 없이 그냥 결과를 뽑기만 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가정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 프롬프트는 그냥 템플릿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input x가 이제 어떤 영화에 대한 코멘트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코멘트가 들어왔을 때 Z라는 마스크를 뚫어놓은 그 템플릿에 X에 이제 input X를 넣고 모델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델이 이 Z를 맞추도록 하게끔 학습이 아니라 그냥 프레딕션, 그러니까 그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어떤 판타스틱이라는 거를 어떤 모델이 학습된 분포상 이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소프트맥스 확률상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매핑을 해줘서 이 판타스틱이라는 말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매핑을 잘 해주면 결국에 그 센티멘털 애널리시스라는 NLP에서 감정 분석 데이터 그 태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학습 없이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아마 제로샷으로도 충분히 막 성능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게 사실 사진을 잘못 넣었는데 이 불표시가 원래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하드 프롬프트는 학습을 이제 안 하는 거고요. 이 불표시 되어 있는 걸 그냥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랑 테스트 이그젬플 넣어주면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맞춘다라는 거고, 보통 이제 랭귀지 모델은 이제 프로즌 시킵니다. 프로즌 한다는 말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지 않게 그 그레디언트 노 그레디언트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학습이 되지 않고 좀 효율적인 인퍼런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인데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 프롬프트 계열이고요. 이건 뭐냐면 일단 이거는 퓨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 더하기 8은 13, 7 더하기는 9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9 더하기 8은 17까지를 그냥 하나의 문장, 그러니까 원 센텐스로 엮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엮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 뭐냐 밑줄 그 엔터 치면 나오는 그거 있죠. 이거 n 그 백슬래시 n으로 모든 문장을 모든 이그샘플을 다 엮습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엮고 그 다음에 모델에 집어넣게 되면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까지만 해놓고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로 한 번에 합쳐서 모델에 넣게 되면 그 모델이 앞에 있는 이그샘플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정답을 맞추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인 컨텍스트 러닝입니다. 뭔가 문맥 정보를 파악을 해서 정답을 맞춘다라는 느낌이고, 이것도 역시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챗GPT한테 그냥 그대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인 컨텍스트 러닝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그샘플이 있으니까 제로샷이라고 부르진 않고 보통 퓨샷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고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라지 모델의 성능을 많이 높여주는 기법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대체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 오른쪽 아래가 좀 발리해가 되는 내용인데 위에 예시를 보면 어떤 이게 뭐냐 아마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막 나타내는 그 태스크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인 컨텍스트 러닝을 위에처럼 잘 한 게 보이죠? 근데 아래는 이제 레이블,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제 레이블인데 레이블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이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답은 포지티브인데 뉴트럴로 놔두고, 두 번째는 뉴트럴인데 네거티브로 놔두고, 세 번째는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로 놔도 답을 잘 맞추더라. 그러니까 이게 레이블을 잘못 달아도 그냥 모델이 잘 그냥 넣어주면 정확한 답을 내뱉더라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대체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길래 대체 그냥 되는 거냐. 인컨텍스트 러닝이 뭐 레이블도 잘못 달아도 되고 그냥 그러면 뭐 때문에 잘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이제 논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이제 잘 설명된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뭐 레이블이 뭐가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인풋과 아웃풋을 매핑해 주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뭐 템플릿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이그샘플을 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거를 놔두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잘 해놨고, 여기는 아직까지 좀 뭔가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마다 다 다른 것 같고 뭔가 하나의 통일된 의견은 없는 것 같아서 좀 논문들 찾아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트라는 건데, 이거는
인 컨텍스트 러닝으로는 좀 어려운, 인 컨텍스트 러닝으로는 풀리지 않는 좀 복잡한 문제들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커먼 센스 리즈닝이라는 뭐 상식 추론 문제 같은 걸 풀 때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어떤 걸 이제 체인 오브 소울이라고 하냐면 그냥 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그냥 앞에서 설명드렸던 스탠다드 프롬프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그 중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는 인간의 어떤 사고 과정을 이렇게 적어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두었을 때 훨씬 모델이 잘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푸는 방식을 얘가 알아서 인퍼런스 때 학습을 해가지고 잘 답을 내뱉더라라는 게 이제 체인 오브 소울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이테이션이 막 몇백 개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솔직히 이런 건 GPU 들지도 않고 문장 하나 추가한 건데 성능이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억셉이 되고 사이테이션 많이 받는 거 보면 아, 역시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란색 문장 하나 넣었더니 모델 아웃풋이 저렇게 잘 나와서 답도 잘 맞추더라 라는 게 체인 오브 소울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시를 보면 이게 다양한 예시인데요. 뭐 잠깐 멈춰서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한 태스크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체인 오브 소울트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더 잘 풀게 만드는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이제 성능 비교인데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체인 오브 소울트 프롬프팅을 넣은 거고, 그냥 까만색으로 된 게 이제 스탠다드 프롬프팅을 한 거고, 참고로 이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슈퍼바이즈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에 그 파인 튜닝을 한 것보다 더 잘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 학습을 하지 않고도 학습을 한 것보다 잘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보자면은 모델 스케일이 이제 이거는 540 빌리언이잖아요. 이건 아마 팜인 것 같은데, 팜 같은 거를 학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냥 프롬프트를 넣은 거겠죠. 그래서 인퍼런스만으로도 성능이 잘 나온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신기한 건데 아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더 나아가서 그냥 저는 생각하기에 그냥 날먹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앞에는 그래도 프롬프트를 좀 정성껏 만들려는 시도라도 있었죠. 왜냐면 뭐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면 어쨌든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연구자들이 미쳐가지고 Let's think step by step만 적었더니 잘 되더라 하고 그냥 논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네, 논문 냈고 실제로 근데 잘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냥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제로샷입니다. 아예 아까 말했던 인컨텍스트 러닝처럼 이그젬플을 주지도 않고 그냥 문제만 냅다 주고 마지막에 야 차근차근 생각해봐 라는 프롬프트만 줬더니 제로샷으로 잘하더라. 그래서 이걸 나왔을 때 학계가 발칵 뒤집혔었는데, 아니 무슨 딥러닝도 이제 뭐 애 키우기도 아니고 애 달래면서까지 우리가 튜닝을 해야 되냐, 좀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뭐 어쩌겠어요, 성능이 잘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핫했고, 네, 이것도 사이테이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다시금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날먹 연구를 해야 네,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자는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날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저자가 있긴 하지만 네, 되게 쉽게 논문을 썼고요. Let's think step by step 했는데 잘 되더라. 물론 이 사람들도 노력을 한 게 있어요. 뭘 넣었을 때 잘 될까를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네, 보면은 Let's think step by step부터 뭐 아브라카타브라도 있고 뭐 It's a beautiful day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정말 피나는 눈물 나는 노력 끝에 이제 결국 하나 찾은 거죠. Let's think step by step. 그러니까 노력은 가상해서 아마 논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겨우 찾은 거랑 first 하나 한 것만 해도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아 이게 뭐지? 이때 이제 프롬프트 연구에 대한 좀 회의감이 많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막 6개월 동안 프로젝트 하면서 겨우 찾아낸 게 이 한 문장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페이지 질문 있는데 네. 맨 오른쪽 아래 제로샷이 그 다음 페이지 네네. 17.7%인데 네. Let's think step by step 하나 넣어주니까 78%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엄청나죠. 근데 오히려 뭐 아브라카타브라 하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네네. 그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화딱지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논문 그 포맷은 논문 어디 학회였어요. 뭐 뉴립스였나 ICML이었나였던 것 같고 기억상으로는 붙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아가지고. 네. 근데 뭐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넘겼지만 이런 연구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는 이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구자로서 날먹할 생각을 했을까? 이게 대학원생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일 텐데 그분들은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존경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여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제로샷으로도 잘 된다라는 보여줬던 아주 재미있는 페이퍼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소프트 프롬프트인데요. 이제 너무 환멸이 나는 겁니다. 이제 진짜 6개월에서 이 한 문장 찾는 거 이거 연구라고 할 수 있냐? 하지만 조용히 올라가는 사이테이션 수에 아주 이제 웃음을 삼을 수 없었겠죠. 근데 아무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너무 귀찮다. 이거 그냥 모델이 찾도록 하자. 나온 게 이제 소프트 프롬프트입니다. 하드 프롬프트가 물론 스트롱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최고의 하드 프롬프트를 찾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 생각해보면 Let's Think 그것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는 게 있긴 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찾는 거 또 6개월 걸려서 그 한 문장 찾는다? 그때는 이제 논문 안 붙여주겠죠. 하나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모델이 봤을 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있고요. 뭐 모델 스페이스에서 최고가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프롬프트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직접 이제 튜닝을 하겠다라고 나온 게 이제 소프트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잘못 넣었던 사진이 이제 소프트 프롬프트 사진인데요.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프로즌 시켜놓고 앞에 있는 소프트 프롬프트를 이제 학습 가능하게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생각해보면 그 민성님이 발표하신 디스틸레이션 토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학습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것도 학습이 가능한 인베딩 벡터를 여러 개 넣어가지고 인풋 텍스트랑 같이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모델이 학습하는 거는 이 아주 조그만한 몇 개의 토큰의 학습 가능한 소프트 프롬프트이고요. 이것만 학습을 해서 모델에게 잘 맞는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읽을 순 없고요. 왜냐하면 그냥 알 수 없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가까운 뭐 디스크리트한 토큰으로 매핑을 한다고 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단어들의 연속으로 나올 거고 결국에 그게 이제 모델이 가장 잘 이해하는 토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했더니 잘 되더라가 결국에 소프트 프롬프트고요. 지금까지 보면 되게 날먹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학습했는데 잘 되더라였고 결국에 요즘 트렌드는 하드 프롬프트보다는 소프트 프롬프트가 학습이 성능이 더 잘 나온다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소프트 프롬프트인 것 같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런 거는 이제 라지 모델에 쓸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라지 모델은 챗GPT 이런 거에 쓸 수 없죠. 왜냐하면 챗GPT는 모델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드 프롬프트로 넣어서 뭐 인컨텍스트 러닝 한다던가 아니면 렛츠 띵크 그거 넣어서 무지성으로 한다던가 그 방법밖에 없지만 그래도 공개된 라지 모델들에게는 학습할 수 있다. 뭐 라마라던가 아니면 OPT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학습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학습이 잘 되더라라는 게 소프트 프롬프트였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그래서 분야가 나왔고요. 여기서의 튜닝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서 그 학습을 시키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드 프롬프트랑 잘 비교를 해놓은 것 같고 결국에 튜너블 인베딩을 넣어서 모델은 프리즈 시키고 튜너블 인베딩만 학습을 해서 학습 잘 되게 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장해야 되는 거는 이 튜너블 인베딩만 저장을 하면 다른 태스크에 멀티태스크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감성 분류라는 태스크가 있으면 거기 어느 데이터셋에 하나의 학습이 됐으면 다른 데이터셋에 그냥 갖다 붙여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매력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스트럭트 파인 튜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어쨌든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느낌입니다. 프롬프트는 아니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건데 대신에 이제 어떤 좀 작은 모델, 그러니까 엄청 큰 모델 말고 좀 작은 모델을 어떤 인간의 지시 사항과 비슷한 인스트럭트로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이제 인스트럭트 파인 튜닝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학습을 한 애들의 모델 이름 앞에는 플랜이라는 이름이 붙는데요. Fine-tuned Language Models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플랜 T5라는 논문에서 나온 제목이고 아마 그래서 플랜이라는 게 아마 그 다음부터 인스트럭트 파인 튜닝을 좀 지칭하는 말이 되지 않았나
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인스트럭트 GPT도 그 인스트럭트로 파인 튜닝을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트라는 거는 뭐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뭐 코드 짜줘 아니면 뭐 해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스트럭트인데 여기서 보면은 뭐 여기 골이 있고 그래서 이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넌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게 있고 옵션이 있고 이렇게 어떤 구조화된 텍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넣었을 때 매핑을 해가지고 시퀀스 투 시퀀스로 학습을 했더니 파인 튜닝 했더니 잘하더라라는 게 플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GPT-3가 제로샷 성능이 이 정도 있고 풀샷 성능이 이 정도 있을 때 플랜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모델이 이제 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제로샷 성능이 그래도 얼마만치 잘 나오더라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언신 태스크, 그러니까 보지 못한 태스크에 테스트를 했을 때도 잘 한다라는 게 플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RLHF라고 이제 가장 요즘 핫한 주제 중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 꺼져가던 RL의 숨에 이제 인공호흡기를 붙여줬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인간의 피드백으로 그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챗GPT나 인스트럭트 GPT 요즘 나오는 챗봇 모델들은 다 이 RLHF를 쓰거든요.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 Human Feedback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진짜 인간이 직접 튜닝을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로만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요지였고 이제 그런 걸 해결하려면 이제 RL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피드백을 줘가지고 어떤 뭐 모델이 생성한 문장에 대해서 인간이 레이팅을 매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세이프티 관점에서는 1점이다. 아 이거는 뭐 정보 전달 관점에서는 5점이다. 이런 어떤 별점을 매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켜서 이제 그대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느낌인데요. 뭐 이거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요즘 되게 핫하고 라이브러리도 되게 유명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LM4RL인가? 뭐 그런 게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아무튼 RL을 되게 많이 텍스트 쪽에서 랭귀지 쪽에서 많이 적용하려는 것 같고 실제로 성능이 되게 좋고 챗GPT가 그렇게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수많은 인간 노동자들의 휴먼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을 마음속에 기리시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서머리를 하면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컨텐츠 그대로 따왔는데요. 뭐 이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질문 있으신가요? 배고프셔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쯤에서 마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